선생님은 한국사를 진행하면서 항상 이제 이해 위주로 가르치는데, 이해 위주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수험생들하고 하는 게 뭐냐면 집을 지어간다 그렇지. 응? 그래서 여기 한국사를 말이야 우리 11월 친구들 내가 공무원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한다 이러면 안 돼. 한국사에 대해서는 생은 선생님하고 같이 참여한다는 의식. 왜냐면 이게 생활이야. 생활이다 이 말이야. 생활. 응?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선배들의 생활을 기록하는 게 역사야. 그래서 그 생활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정리된다 이 말이야. 정치라고 하는 것, 경제라고 하는 것, 사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문화. 이렇게 큰 고리로 다 정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시간을 달리해서 조선시대의 이 생활, 고려시대의 이 생활, 삼국시대의 이 생활, 이거 배우는 거라고. 늘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 생활을, 오늘의 이 생활을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여러분과 나의 후배들이 이거 배우게 돼 있다니까. 거짓말인가? 내 말을 녹음해 놓고 여러분 잠시 죽었다가 해동됐다가 200년 뒤에 다시 여러분 해동시켜봐. 그리고 그걸 들어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한번 보라고 그러면 똑같이 그러고 있지. 단지 가르치는 방식의 변화가 왔겠지. 지금은 이제 이게 판서를 통해서 뭐 하고 있지만 200년, 300년 뒤에는 어떻게 할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아마 그럴 것 같아. 여기다 대고 섬에 야, 저기 2013년도 11월 4일 날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틀어줘봐. 그럼 저쪽에서 기계가 막 틀어갖고 이제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는 생각해. 예, 굳이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랬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여기서만 딱 얘기해주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때에 우리 200년, 300년 만에 그렇게 되면은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만약 이렇게 썼는데 이걸 촬영했다. 야, 200년 전에 우리 저 선배들 정말 후졌네. 왜 어떻게 저렇게 생활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그런 생활을 보고 참 힘들었겠다. 이런 것처럼. 그지? 2300년 후에, 2300년도에 우리 이 생활을 배울 때 200년 뒤에 우리 후배들은 우리를 갖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또 우리를 우습게 볼 줄 알아. 그지? 그런 거라 이 말해서 한국사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배우는 것이지 내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역할은 나는 조력자야. 조력자, 조연이라고. 여러분이 주연이야. 여러분을 빛나게 옆에서 도와주는 게 나지. 에? 내가 주연이 돼갖고 그냥 일사천리로 막 써가면서 그래 하면서 이건 내가 주역이지. 내가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 시험은 여러분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참여했을 때 나는 안내하는 것이고, 나는 성실한 안내가 될 뿐이지 내가 주연은 아니다는 말이야. 여러분이 빛나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빛이 안 날 때가 있어. 다 틀리니까. 그래서 빛이 안 나는 친구들 내가 특히 지적을 하고 챙겨주고 하는 수도 있지. 그래서 수능 시간에 와서 물어봐라. 그러면 선생님이 또 알려주고 이러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그 점 명심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이것만 바뀌어가는 거야. 이 집만. 조선시대의 이거, 그리고 고려시대의.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집이라고 표현하고 이 4개를 기둥이라고 그래. 정치라는 기둥으로부터 보는 기둥,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11월 친구들 해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계속 반복해 할 때까지 여러분들. 왜? 머릿속에서 체계화돼야 되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이렇게 받으면 한국사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이렇게 아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 이과나 갖고 국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 걱정이 되지요. 일단은 선생님을 믿고 수업 시간에 충실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이과나 문과나 야정에 하면 큰 차이가 없게 되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이과 나와서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지 마. 국사가 더럽게 싫어서 맨날 외워갖고 점수 안 나와갖고 이과 갔는데 또 하나 이러지 말고
어? 선생님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가르친다 이 말이야. 선생님이 똑똑했던 소리가 아니라 커리큘럼이 그래요. 커리큘럼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르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철저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부딪히는 과제가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제 서브노트를 보고 책을 보고 이러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동시에 책을 봐라 하는 친구들은 수업을 지금 한 3번째 듣는 친구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책을 보시면 돼요. 근데 한두 번 친구들은 아직 내용이 충분히 파악이 안 됐으니까 서브노트 집중하시되, 여기서는 또 상대적이겠지요. 11월 친구들은 무조건 선생님 말 듣는 거예요. 책 봐라 그러면 책 보고, 서브노트 봐라 서브노트 보면 선생님의 이렇게 아바타야 뭐야? 아바타야? 그 아바타 하면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듣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저는 책을 같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 같이 봐봐. 근데 아닌가 싶으면 역시 서브노트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친구 청학교에서는 지침을 제시해줬잖아. 길잡이를 해줬으니까 그 길잡이대로 쫓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는 게, 선생님은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왜냐면 처음에 온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들을 중심에 놓고 해야지 내가. 그래서 이제 두세 번째 들은 친구들은 선생님 설명 안 해도 짜러 와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서브노트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우리 11월 친구들 서브노트 4페이지 보면은 이제 역사학습의 목적이라 나오지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고기를 갖다가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큰 제목이 뭐냐면 한국사의 발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집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총론으로 좀 배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접하는 게 뭐냐면 역사의 이해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은 이제 조력자 한다 그랬잖아요. 조력자.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배울 건데, 여기서 그 사실을 접근하는데, 그 조선시대와 고려시대를 배우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냐면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모든 걸,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나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는 그런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이거는 11월 친구들 충분히 이해하시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렇잖아. 근데 난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절충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절충은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양분해서 그 자체를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은 만인 사실은 내가 선택한 걸 중시할 것이냐, 이 두 가지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선택했을 때는 나의 주관성이 반영되는 거잖아. 그지? 내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어떻고, 선생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다면은, 일제시대를 한다면은, 이완용을 엄청 씹을 거 아니야. 왜? 그 거지 같은 놈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주관적인 거지. 근데 이완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썩을 놈이라고 생각하고지. 근데 어떤 놈들은, 이완용 후손들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친일파 역할에서 재산을 많이 물려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똥똥 삽니다? 그런 거 고맙게 생각하지. 그지? 이렇게 주관적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과거에 사실 있었던 그 자체를 갖다 의미하는 건 뭐냐? 그건 나의 주관성을 반영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뭐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내 주관성을 넣을 수 없는 거. 과거에 이런 사실 그 자체.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에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을 청자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 그지?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다. 바꿀 수가 없잖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었다. 이건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런 얘기라. 그 사실 자체를 중시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체를 중시하는 것, 자기의 주관성을 집어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주관적이라고 그래, 객관적이라고 그래?
객관적이라 객관적. 그래서 객관적 그러한 이해를 강조하는 쪽 측면을, 반면에 자기의 걸 집어넣는 걸 주관적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 주관적.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올해 시험 문제 13년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 이거는 한 번쯤 반드시 나와. 그게 국가직이 됐던 지방직이 됐던 서울직이 됐던 간에 한 번쯤은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이것도 출제 필수가 중에서 상 정도 되는 그러한 과제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잘 봐야 돼. 이거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못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지, 한국사는 나는 조력자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라 이 말이지.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무슨 거를 들을까? 여러분 이제 전주에 대개 사시니까 우리 저기 전주에 저쪽에 선생님이 차 끌고 아침에 출근하다 보는 호남 제일문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음 주간이 호남 제일문 그 길이와 높이를 갖다가 조사해놨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걸 갖다가 그 호남 제일문을 그렇게 이제 한다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돼, 주관적으로 접근해야 돼. 객관적이 돼야 되겠지. 왜냐면 사실과 높이, 그 높이와 부피는 내 주관성을 반영할 수 없잖아요. 왜? 이미 호남 제일문을 질 때 높이 20m, 폭 30m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 이 말이야. 내가 조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지?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높이와 길이를 조사했다 했을 때는 그거는 주관적으로 갈 수가 없지.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조사해갖고 그 의의를 갖다가 한번 밝혀봐라, 의의. 그건 이제 주관적이 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이 호남절면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건축물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여기에 쓰여진 기와는 가장 우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저 광주나 뭐 서울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선택해서 뭔가 쓰여질 때는 주관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반영되는 것이지.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주관성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서브노트와 책에 쓰여진 그러한 문구들을 봐라 하는 거야. 이해 못한 상태 보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은 객관적 측면 보면 뭐야? 사실로서의 역사가 이렇게 나오지요? 사실 역사? 로서의 그러한 역사다. 이렇게. 사실 그 자체를 중시하는 거야. 사실 그 자체를. 아까 몇 가지 여러분이 얘기해 줬잖아. 이렇게. 사실 역사. 그 이해했으니까 쭉 읽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 모르겠지만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과거의 사건을 의미하는 사건. 1592년에 임진왜란 발발, 1948년 8월 15일에 광복, 이런 식으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건 자체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렇게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요거를 응용을 할 때 바닷가에 모래 아래 집합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만큼 과거 사건 자체는 셀 수 없이 많다 이 말이야.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만 나열했지만 이 두 가지만 있겠냐고.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 그지? 그래서 1592년에 일어난 사건이 임진왜란밖에 없겠냐고. 엄청 많겠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바로 바닷가에 가면은 여러분이 바닷가라는 게, 해변가라는 게 쓸 수 없을 만큼의 모래 아래 집합체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이해할 때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응용해서 말할 때 바닷가의 모래 아래 집합체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셀 수 없이 많은 과거의 사건 자체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 말도 여러 응용력이 있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그러한 역사학자가 누구냐? 바로 이제 랑케라는 사람이에요.
랑케가 여기에 대표잖아요. 랑케의 그런 역사인식. 랑케는 이제 독일의 역사학자인데, 자, 여러분 학생들은 이제 다 그 상황이 좀 천차만별인데, 역사라는 학문이 정치에 이용된다면, 객관성을 강조하는 역사학자가 정치에 많이 이용될까? 주관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역사학자가 정치에 많이 이용될까? 어느 쪽? 주관성, 객관성? 주관적이죠. 주관적. 독일도 그랬었어요. 세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역사가 부정부패한 그런 군주라든가 아니면 잘못 정치한 그런 군주들을 갖다가 옹호하는, 그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정치를 옹호하게 되면 폭군도, 잘못된 대통령도 좋게 평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비판하게 되면 저 좌성향 됐다 막 이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 막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랬다. 이때 랑케라는 사람이 역사가 너무나 정치로 이용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은 정치로 또 빠져나와서 역사 그 자체를 중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랑케라는 사람이 바로 그 객관적인 역사를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인식의 내용을 보면 이제 거기 써있지. 역사가란 자기 자신의 판단, 선입감, 편견, 가치관, 감정, 이런 걸 다 죽여버리고 과거가 본래 어떠한 것만을 밝히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이 사건은 우리 할아버지 사건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건이고, 이거는 우리 동네 사건이고, 저건 이황용 사건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건 자체만 밝히는 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1945년 일본으로 나라를 찾았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저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예. 왜냐? 그렇게 하게 되면 역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랑케라는 분이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했다는 의미에서 그분의 역사인식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왜 하느냐? 우리 11월 친구들, 선생님 이제 수업 시간에 아까 얘기했죠? 이게 자료로 활용해야 돼, 자료. 자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요나마 하는 것은 우리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자료 인식은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박스에 제시되는 거야. 우리 이제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문제를 아직 접해보지 않았는데,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문제가 다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그런 다음에 요거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랑케의 역사인식이 자료로 주어진 다음에 다음에 제시된 자료는 역사 이해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그러면 내용 중에서 뭘로 그래? 접근하지 않은 것은. 이건 좀 객관적인 거니까 주관적인 내용을 골라내야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인식 자체를 이해 못하면은 문제의 접근성이 안 되지.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어서 자료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 꼭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잊지 마시고, 그래서 객관적인 거 받고, 주관적인 것은 객관적인 걸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걸 역으로 돌려놓으면 돼. 공부하는 거 아주 쉬운 거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럼 저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되지 뭘. 그래서 이거는 뭐야?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가가 새롭게 기록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 말아. 그래서 저거는 과거의 모든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과거 사실 중에서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된 과거를 갖고, 그지? 그런데
그냥 선택된 과거를 나열한 게 아니라 그 선택된 과거를 나열해서 역사가가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력, 자기의 역사 이해, 있죠? 가치관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기록하는 거라 이 말이야. 늘 선생님 설명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여러 전주니까 저기 저 월드컵 경기장으로 하자.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 주관적으로 했는 뭐냐? 전주에 오시면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월드컵 경기장은 우리나라의 2002년도에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넓고 가장 좋은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다 이 말이야. 근데 월드컵 경기장보다 더 좋은 게 상암이잖아. 누가 보더라도. 근데 전주에서는 그렇게 안 써. 그럼 왜? 내가 전주에 살고 내가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전주고 나의 이력이 전주고 나의 감정이 전주를 좋아하니까. 이해됐지요? 이런 거라 이 말이요. 이런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럼 이제 이해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선생님이 작성해준 문구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과거를 재구성한 것이고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는 건 기본이다. 그죠? 그래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남겨놓은 모든 책은 다 여기지. 그지? 왜? 과거를 선택해서 여기다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서 같은 거 기록물은 전부 다가 주관적인 자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권에 정리가 되지. 만약에 객관적으로 접근하면 이 한 권 갖고 되겠어? 정리도 안 돼야. 얼마나 많아. 그 정리할 수도 없어. 어떻게 정리야? 기원전 수천 년부터 그 다 사건을 정리해봐. 그게 못하지. 1350년 1월 달에 일어난 사건도 얼마나 많겠어. 생각해봐. 뭔지 이해되지? 그 여러분이 그 저걸 해서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주관적인 건 뭐냐? 과거의 많은 사실 중에서 바로 역사가가 조사하고 재구성한 거다. 그래서 여기 이 기록물 같은 건 전부 다가 주관적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그럼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에치카. 카다 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면 눈에 역사인식. 요것도 자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기록하더라도 과거에 뭐 사건이 있어야지 기록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역사가가 기록하는 건 뭐예요? 대화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에치카는 카에다가 그 대화에다가 더 중심을 실은 거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죠. 이렇게 저 중심을 실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아자가 왜 들어갔어? 이에치카.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생을 가지고 읽어봐봐.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과거 사실이 역사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어떻게 대화를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얘기지. 그래서 친일파 후손이었던 이완용 후손이 만약에 이완용에 대해서 역사를 쓴다면 어떻게 쓰겠어? 대화를.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나라의 근대화에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완용이를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있을 때는 어떻게 쓰겠어? 나라 팔아먹는 개떡한 놈, 부관 참시할 놈, 그 조상들, 저 후손들까지 저 철저하게 응징할 놈,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똑같은 이완용 과거의 사건을 놓고 써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쓰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얘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화다, 대화. 그래서 대화에 중심이 뒀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알아주셔야죠. 역사 이해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건 100% 아셔야 돼요. 100% 아셔야 되고, 나머지 기타에 대해서 조금 더 추천해 준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세계 역사로 보지 말고 우리 역사로 국한되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역사학자 중에서도 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역사 연구를 통해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그래서 역사 연구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다가 역사 연구한 분들이 있어. 우리 그러한 역사관을 뭐라 그래?
민족주의 사학이라, 민족주의 사학. 그 선생님 수업이 이렇게 11월엔 친구들 잘 들어. 넘나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근대사 쪽에서 하는 거걸라. 근데 선생님 수업은 이렇게 전부 다 소통되고 유통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유기적으로다가. 에?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 절대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돼.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더라도 와서 죽어. 와서 죽으라고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했는데 저번 주에 이렇게 설명했죠. 그럼 빠졌다. 저번 주에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도 모르지. 네. 그러면 이제 본 수업에서 또 민족주의 사학이 또 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간에 왜 집에 가서 영어 해라느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가져고 유기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반복하고 복습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이 그만큼 많이 떠들고 그만큼 반복해 주니까 집에 가서는 아직까지는 영어에 매진해라 하는 거예요. 영어에. 네, 이렇게. 그냥 내년에도 물어봤을 때 국사는 뭐 95점 맞았는데 영어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럼 선생님이 뭘 할까? 또 꿀밤이나 때리지. 그래 내가 국사하지 말고 영어 하라 했잖아요. 저기 저 식당에서 여기 3층 식당에서 저 국사 갖고 스터디하면 나한테 이제 뒤지게 혼나. 내가 가끔가다 가지. 국사하러 가나 안 보러 가는 거요. 내 눈에 보니까 영어 열심히 하고 있더만. 그럼 내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고. 국사 갖고 거기 스터디해봐. 나한테 아주 그냥 꿀밤이나 이마가 부두서 맞지. 국사 선생님이 국사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꿀밤을 때리겠어? 응?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선생님이 열심히 여러분에게 조력자 역할을 갖고 점수 많이 해주겠다 이 말이야. 대신에 영어 하라니까, 영어를.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은 바로 아주 주관적인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데, 일제시대에 민족주의 사학을 강조한 분이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누구? 또 한 분. 그분의 역사 정의를, 역사는, 그래서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의 나라 했지. 그래서 혼을 강조했잖아. 그런 분들이다, 이 말이야.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 역사학자들, 뭐, 딜타이, 크로체, 뭐, 콜링우도 나오고 그러는데, 신채호 선생이나 박은식 선생한테 밀려, 이 사람들은. 밀려. 그러니까 거기 조금 처음부터 많이 알지만 오늘 11월 온 친구들은 이 시간에 객관적, 주관적 의미만 잘 알면 돼요. 거기에 뭐 랑케니, 칸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역사 이해에 대해서 봤어. 그러면 정말 이해를 했는가? 우리 11월에 온 친구를 잡아서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고 이해를 했나 물어보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지. 아까 11월에 온 친구가 누구라 했더라? 손 들어봐. 물어본다니까 손 안 드네? 그래, 우리 저 용기 있는 우리 남학생. 선생님이 말이다. 자네 전주 사냐? 무슨 동에 살아? 동산동? 동산동에 다음 주까지 동산동에 사는 주민들 성시성, 김씨, 박씨, 최씨, 거기서 3개의 성씨 조사를 했어. 3개의 성.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돼, 주관적? 방법이 뭐야? 객관적이요? 왜 객관적이요? 그러면 네 동네는 그럼 누구 할 거요? 세계 성씨 조사를 했잖아. 그럼 누구 할 거요? 성씨 누구 할 거냐고? 김씨, 박씨, 최씨 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동산동에는 나머지 권씨는 없어? 강씨는 없고? 그거 어떻게 할 거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접근해야지. 그지? 이해됐니? 어디서 머리가 엉켰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방식 접근할 거냐? 그러면 많은 성씨들 중에서 3개 해오랬으니까 3개 할 때 저 박씨는 우리 사촌이야. 그렇게 접근할 수, 박씨가 사촌이 될 수 있나? 뭐 이종 사촌 될 수 있지? 예. 이종 사촌이기 때문에 가고. 권씨는 왜 했냐? 나의 친구니까. 최씨는 왜 했냐? 나의 여자친구니까. 이러한 주관적이 작동됐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았냐?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요번에 그럼 명예를 회복해봐. 너 월드컵 경기장 알지? 거기 다음 주까지 가서 의자 개수 조사를 했어. 의자 개수. 객관적이요, 주관적이요? 왜 객관적이요?
답은 맞았어. 왜 객관적이냐고. 의자 개수는 이미 나와 있는 거지. 처음에 공사할 때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자네가 가서 조사하면 200개고 내가 하면 300개냐? 이 친구 하면 500개고? 뭐면 알았어. 그래서 우리 11년 친구들 나한테 질문 안 해서 천만다행이다 이러지 말고, 선생님 이제 명단을 또 입수해. 명단 여기 입수. 여기 명단. 여기 명단 어디가 저기 있구나. 수업시간에 막 찔러대 막 그냥. 그러니까 언제 질문 날아올지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 이해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해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시고요.